책 쓰는 남자입니다. 네, 저는 작가이고 대필 작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작가입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임재균 작가, 여러 가지 대필 작가 협회라고 하는 작은 기관에서 제가 회장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 서적들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이제 인세를 받고서 생활을 하면서 대필도 하고 저희 창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채널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책 쓰기나 대필이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가 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사회 시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상실하더라고요. 저는 대필 작가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항상 말을 해야 되고 또 저의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어,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들은 모두 다 생략을 했고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채널을 만들고 책쓰기나 그리고 대필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광범한 이야기가 소재가 돼서 이제 채널의 주류 이야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쓰고 나면은 그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한 분야에서 유명하지 않았던 분들이 책을 쓰고 나면서부터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업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출판 분야에서 항상 통용되는 말이었는데요. 책 써서 유명해진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책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서 유명해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작가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써도 유명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유명한 분들이 한 번 책을 냈더니 더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좀, 어, 부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책 써서 유명해지는 거.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책 쓰기 강좌에서 고액을 내고서 책 쓰기 강좌를 듣고 책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책을 쓰고 나면은 사실 인생 전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대필 활동을 하면서 한 분야에 유명하지 않았던 분들이 책을 쓰고 나서부터 인생의 양상이 뒤바뀌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옆에서 따라보고 그 사건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때 작가의 삶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거는 바로 책 쓰기였습니다. 썼던 책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요. 그 기회가 방송이든 강연이든 라디오든 인터뷰든 이 부차적인 2차적인 그 기회로 다시 어, 새로운 기회를 몰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 기회가 다시 또 다른 기회를 낳고 그 기회가 더 큰 기회를 낳아서 결국에는 유명 인사로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책을 쓰고 나서부터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사실상 이제 책 쓰기 강좌에서 보면은 책을 쓰고 나서 강연을 많이 받았다. 강연 의뢰를 받았다. 혹은 저자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런 내용들로 많이 광고를 하는 강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건 그거는 제가 따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대필 활동을 하고 수많은 정치인분들, 연예인분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대필 활동을 하면서 책을 썼을 때 그 책이 좋든 나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책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팔리는 책, 그 대필 작가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사실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필 작가는 그냥 팔리는 책을 써드리는 것이고요. 팔리는 책을 출판하는 것이 대필 작가의 목적이고 그 목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어,
진행을 하는 것이 대필 작가의 그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팔리는 책이나 뭐 인지도 높은 책에 만드는데 주력해 왔고요. 그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책을 쓰면서 그 자체적으로 인생 역전의 케이스를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의 주변 분들에게 항상 책을 쓰시라고, 뭐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부터 쓰시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책이 많이, 뭐 우리나라에도 수만 종이 뭐 한 달에 나오고 그 가운데 한 1%, 2%, 3% 정도가 이제 계속 판매가 되는 책으로 살아가 남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팔리지 않는 책은 어떻게 되냐? 팔리지 않는 책, 팔리지 않는 책은 어, 폐기가 됩니다. 이렇게 통째로 폐기되는 책들이 매년 1억 권씩 나오게 되는데, 이는 출판계에 상당히 불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게 2013년도 기사인데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 당시에 출판 활동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출판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책을 폐기하는 지경까지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 폐기량이 많은데 책을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책이 안 팔릴 걸 알면서도 이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왜 쓰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민도 해보고, 또 저 역시 책을 쓰면서 어, 느꼈던 결론은,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인지적인 부분도 뭐 유병세를 얻는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경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돈이 나오는 그 채널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뭐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나왔듯이 MJ드 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에 보면은 파이프라인 우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블로그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내 이름으로 낸 책 한 권 지속적인 소득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 인쇄 소득을 올리는 게 작가로서 도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유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책을 안 쓰겠죠. 이 경제적 이유는 지적 재산권에서 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고, 이에 대해서 인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것입니다. 저에게 책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대필 작가 같은 경우는 책의 인세 저작권, 저작권을 모두 귀속시키는, 의뢰자분들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이제 잘 팔리는 책이 쓸 경우, 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집필 비용을 받고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작권, 책을 쓰면 저작권이 생기는데, 이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이 되고,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죽은 다음 해부터 70년 동안 이 책이 만약에 잘 팔린다 하면은 약 70년 동안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부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책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재산이 없으니까 책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써야 하는 이유는 지금 재산이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흙수저라면 뭐 가진 것이 딸랑 노트북 한 권이고, 가진 것이 딸랑 지금 컴퓨터 한 대밖에 없다면 책 쓰기, 글쓰기를 통해서 저작권이라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권이라는 재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글이 팔리든 안 팔리든 자신은
책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소득을 통해서 어, 저작권 목적으로 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볼 때 부의 파이프라인은 현재 지금 직장인이라면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제 이름으로 된 책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팔리든 안 팔리든 뭐 좋든 나쁘든 이것은 어차피 저의 70년간, 사후 70년간까지 유지되는 저작권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저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죠. 제가 빌딩은 없습니다. 빌딩은 없어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다른 분들의 책을 쓰면서 저의 책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생활, 제가 작가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세 수입이 계속해서 경력만큼 굵어지고 경력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령 몸이 아파서 뭐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은 이어나갈 정도의 인세 수입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도 효과 때문이거든요. 책을 쓰게 되면은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뭐 책 쓰고 유명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인지도, 그러니까 책을 쓰면은 그 책들이 어딘가에 돌아다닙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다니는 그 책들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데 그 기회가 바로 인지도의 상승이라는 기회죠. 특별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책으로 경쟁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들은 보통 논문을 많이 쓰는 일들을 하는데 유명한 교수님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책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분들도 교수님들 중에 김난도 교수. 우리가 김난도 교수님의 논문을 읽어서 이분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트렌드 코리아 이런 책들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땡땡 스님, 뭐 그리고 대부분 정치인 자서전, 정치인분들의 자서전들이 바로 이 인지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책이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유명해 유명 인사의 대열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전에 지금은 뭐 전직 대통령들의 책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그 자서전도 유통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책을 낸 이유가 구도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책의 역할을 이분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책을 쓰고 내는 것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책을 내는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가로서 정치인분들, 연예인분들, 기업체 회장분들, 사장님들 이분들 다 만났을 때 책의 효과에 대해서 이분들은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저도 그 옆에서 그 책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십수년간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책 쓰기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대필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책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책 쓰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책을 만들어 드리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난해한 시간들을
난해한 뭐 작업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뭐 뉴스 그리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사실 제가 말주변이 없고 또 영상을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도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숙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겠고요. 대필 작가로서 그리고 책 쓰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적나라하게 밝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저의 채널 들려주시고 제가 업로드하는 음성 메시지들 그리고 영상들 한번 집중해 들으시면 지금 작가로서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작가가 아닌데 독자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아요나 구독 버튼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